오늘은 제가 혈관 디톡스에 대해서 하면서 제가 신장에 대해서 또 좀 연구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도움될까 싶어 했는데요. 부족하더라도 좀 들어주세요. 네. 자, 제가 혈관 디톡스를 하게 된 동기는 어, 발이 처음에 발이 아파서 시작을 했어요. 수족 냉증도 있고 새벽에 일어나면서 땀도 나고 그래서 제가 헬스를 한 5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횟수가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요가하고 헬스를 했는데도 전혀 이게 요가와 헬스를 했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제가 계단 오르기와 걷기 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8월쯤 돼서 발 뒤꿈치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신경외과를 찾아가서 발 검사를 했는데 병원에서는 족저근막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싶어서 치료를 했는데 그 치료가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찰나에 제가 유튜브에서 그 이상우 박사님의 그 만성 콩팥병의 진실에 대해서 보다 보니까 아 이거다 싶어서 제가 이제 거기에 굉장히 이제 도움을 많이 받게 됐죠. 그러던 중에 우리 또 고마우신 오영진 사장님께서 그 마다하고 대구를 달려와 주셔서 저희들이 양자 분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혈관 디톡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요. 결론은 그 혈관이 우리 인체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지금 코로나 환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나오는 것들이 뭡니까? 결국은 혈관에서 심장이 이상이 있어서 한 게 아니고 심장의 근육에 있는 혈관이 이상이 있어서 뇌에 있는 그 혈관에 이상이 있어서 뇌출혈, 뇌졸중 이런 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중요성을 깨닫고 이제 혈관 관리를 시작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콩팥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공부를 했는데 이 콩팥은 우리가 보면 그 생명의 필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그 자연 알칼리 연수기를 먹을 때 6개월마다 우리가 그 필터를 갈아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필터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내 신장이 망가질 때까지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근데 너무 많은 짠 것과 그다음에 젓갈류라든가 그다음에 베스트푸드라든가 이런 걸 많이 먹다 보니까 우리가 콩팥이 망가져도 모르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다시 재점검을 하는 계기가 되면서 저희가 했는데요. 콩팥은 일단 기능적으로 보면은 콩팥에 요강과 방광과 요도가 있는데 특히 혈관이 제대로 돌지 않으면 남자분들은 뭐가 됩니까? 전립선 염에서 전립선 암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전립선 암이 남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병이 되고 또 발병되고 나서 6개월 이내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콩팥의 중요성을 느끼고 제가 콩팥을 좀 더 깊게 공부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콩팥은 왜? 콩팥이 망가졌다는 것은 이 사람이 당뇨와 고혈압의 합병증이 있다는 거예요. 짠 음식을 먹으면서 만성 콩팥병이 생겼는데 2019년도부터 만성 콩팥병 환자들이 10%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 당시 지금은 그때 당시는 48% 320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1,500만 명에 이른대요. 이게 10%씩 증가를 했으니까. 그래서 당뇨병이 조절이 안 되면서 콩팥도 나빠지고 콩팥이 나빠지니까 당뇨와 고혈압이 오고 이게 완전 바늘과 실의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고혈압이 오는 주 원인이 뭡니까? 우리 나트륨이죠. 한국 사람들은 딴 맛이 안 나면 식당에 가면 특히 딴 것이 아니면 맛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짠 음식에 길들여지고 나이가 들으면 이 혀의 감각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그 둔한 감각으로 자꾸 소금을 더 넣고 특히 뜨거운 걸 먹을 때는 소금을 더 많이 넣거든요.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는 이유도 짠 음식, 소금, 나트륨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나트륨 때문이라고 또 칼륨하고 밸런스를 또 맞춰줘야 되거든요. 우리 인체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또 깊이 있게 보다 보니까 아 우리나라 식습관 때문에 우리 그 신장 기능이 약해지는구나.
그래서 콩팥의 기능이 보면 굉장히 중요해요. 소변 생성도 하지만 배설도 하고 도열 촉진 기능. 제가 마지막에 그 예를 들어서 그분들 말씀을 드릴 건데 이 피가 생성이 안 됩니다. 심장이 망가지면. 그래서 우리가 피 주사를 맞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 이제 복막 투석이 아니고 그 피를 수혈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체액 조절, 우리 산성과 알칼리 조절해 주는 것도 신장에서 해줍니다. 근데 수분 재흡수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신장의 주 역할이 칼슘 재흡수. 나이가 들면서 칼슘이 많이 빠져나가는데 이 신장에서 칼슘을 또 재흡수를 해주는 그런 또 이로운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콩팥을 보면 쉽게 말하면 사구째 덩어리로 이루어졌어요. 몇 프로, 사구째 덩어리를 더 세심하게 들어가면 몇 프로로 되어 있는데 몇 프로는 100만 개에서 125만 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콩팥은 쉽게 말하면 영양소가 다니는 혈관이고 혈액이 차지하는 양은 체중의 8%예요. 엄청 많죠. 그리고 신장으로 들어오는 혈액량은 1700리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소변을 보는 거면 1 내지 2리터를 소변을 봅니다. 그런데 물 안 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혈액이 돌지 못하니까 어디 가서 막히면 경색이 되고 터지면 출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도 굉장히 중요하게 마셔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장은 또 나트륨도 재흡수해요. 또 수분도 재흡수해요. 칼슘도 재흡수해요. 그리고 비타민 D 활성화를 통한 혈중 칼슘 농도를 조절해요. 그래서 칼슘이 혈액 속에 1%가 있으면 되는데 그 1%가 없다 보니까 어때요? 뼈에 있는 칼슘을 빼서 쓰다 보니까 우리가 결석이 나오죠. 신장 결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잘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소장에서는 칼슘을 흡수를 하고 신장에서는 칼슘을 재흡수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신장의 사구체. 우리 사구체가 뭔가 뭐 이런 이야기 하죠. 사구체 여각이라는 필터예요. 필터가 제 역할을 못하면 1, 2단계가 되면 60% 이상 하는데 3단계가 되면은 그 여과를 하는 기능이 굉장히 떨어지고 4단계가 되면은 만성 신부전증 정도 됩니다. 그리고 5단계가 되면은 말기 신부전증이 돼서 4단계만 돼도 투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앞에서 김일현 사장님이 그 남편이 투석했는 그 이야기 신장 이식했는 거 들으셨죠? 이 신장이 그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만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강검진을 해보면 크레아틴 수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크레아틴 수치는 남자는 0.6 정도고요. 여성은 0.47 정도인데 근육이 많은 남성이 훨씬 더 높아요. 이게 근육의 노폐물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신장에 그걸 보시려면 사구체 여과율을 보면은 아는데 그 검사 결과지를 나오는 걸 보고도 우리가 그런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전혀 이거를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보는 방법도 우리가 알아두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신장 질환의 종류에는 사구체 신염, 신증, 신우군, 그다음 신부전증, 신결석. 아까 뼈에서 칼슘을 빼서 혈액 속에 이제 혈액이 가니까 신결석이 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칼슘염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신장이 나빠지면 증상이 어떻게 생기나 요독이 쌓이면 피로감도 오고 아침에 자고 나도 개운치를 않고 식욕도 감퇴되고 그다음에 구토가 있고 특히 신장질환 환자들은 가려움증이 많아요. 나이가 들면 가렵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수분 재흡수가 안 되다 보니까 가려운 게 많거든요. 그리고 야간에 빈욕 자주 오줌을 누러 갑니다. 그리고 단백뇨가 나오고 혈뇨가 나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콩팥을 건강하게 하려면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염분을 적게 섭취하고 그리고 체중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운동을 하고 물을 충분히 섭취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만성 콩팥병이 왜 위험한가? 암 환자의 생존율을 비교해보면 혈액투석 환자의 생존율은 61.5%고 전체 암 환자 생존율은 70.4%. 그러면 어때요? 혈액투석 환자의 생존율도 암 환자보다 그렇게 낮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합병증이 생기기 전에
여러분들이 잘 관리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혈액에 하는 일을 보시면 우리 몸에는 약 5리터 정도의 혈액이 있어요. 근데 그 혈액이 10만 킬로를 혈관을 통해서 흐르는데 이 혈관이 튼튼하면 괜찮은데 혈관이 튼튼하지 않으면 찌꺼기가 생기면 고지혈증, 고지혈증이 약을 먹게 되면 또 신장이 망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장의 그 어떤 그 우리가 병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혈행이 원활하지 않으면 질병이 여러 가지가 발병하는데 협심증이라든가 그다음에 뇌 심장에 가면 뇌경색이라든가 심근경색이라든가 심내혈관까지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예방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 혈액의 역할. 요 그림을 보시면 건강한 혈관은 이렇게 해요. 혈액이 잘 통과합니다. 그런데 어, 그 동맥경화가 진행된 혈관을 보면 찌꺼기가 굉장히 많죠. 여기 우리 보면 닭 삐끼내면 뺏겨 벗겨내면 그 노란 그런 거 있죠. 이게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혈액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영양물질 전달을 하고 노폐물을 배출하고 산소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호르몬 전달하고 혈액이 건강하지 않으면 백혈구 수치가 올라가지 않아요. 암 환자들은 백혈구 수치가 안 올라가면 그 항암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몸의 산도 조절을 하는 것도 혈액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체온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도 혈액의 역할이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혈액을 우리는 잊고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60대가 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작년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제가 그걸 발견하고 우리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까? 그래서 제가 혈관 디톡스를 제가 생각을 해냈습니다. 자, 신장에 좋은 음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신장은 검은색이라서 검은깨, 검은콩 이런 게 좋다고 하잖아요. 그 외에도 표고버섯이라든가 무라든가 양파라든가 메밀. 저는 지금 마카다미아를 매일 한 5알씩 먹어요. 그 아몬드, 캐슈넛, 호두, 마카다미아 요거를 아침에 생식을 먹을 때 같이 먹거든요. 그리고 오이가 있는데 오이는 몸이 찬 분들은 조금 줄여주시면 좋고요. 신장이 나쁘더라도 그렇게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아까 우리 고혜진 사장님이 프리맥 설명하셨잖아요. 폴리코사놀, 사탕수수, 왁스, 알코올. 100톤에서 2.5kg만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프리맥이 폴리코사놀이 두 알에 8.5mg이 들어있어요. 1일 섭취를 20mg 정도로 하는데 저는 20mg 이상을 복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6알을 복용을 했습니다. 자, 혈관 나이가 건강 나이가 맞습니까? 맞죠? 네. 자, 그러면서 현미씨가 혈관 나이가 살아있는 전설의 30대. 왜? 이 현미는 미역국하고 미역국을 굉장히 많이, 미역국이 혈관성 노폐물을 제거해 준다는. 그래 일반 식사를 하실 때 미역국이나 다시마 이런 거를 많이 드셔주시면 혈관을 깨끗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건강한 게 우리가 잘 아는 젓가락, 머리 두드리기. 우리 이 손이 있어도 귀찮아서 안 하죠. 차에 가면서도 심심하면 두드리세요. 두드리면 건강해집니다. 아시겠죠? 지금 한번 두드려 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자, 남성 40대, 여성 50세, 60세 뇌졸중 발병이 현저하게 나타나죠. 고지혈증, 고혈압, 중풍. 특별히 그 유방암 환자들은 고지혈증량이 필수적으로 따라갑니다. 왜? 그 호르몬 그 관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고지혈증이 바로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혈관 디톡스를 왜 해야 하는가? 산소 운반 능력이 감소되고 영양소 공급도 제대로 안 되고 정상 혈압도 유지할 수 없고 이래서 혈관 관리를 하는데 혈관 관리를 할 때 반드시 같이 해야 되는 게 호르몬 관리입니다. 우리 몸에는 4,000개의 호르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프리맥 메가요법으로 저는 했습니다. 세포 디톡스와 혈관 디톡스, 그 다음에 알카리 환원수 운동 이렇게 같이 했는데 우리 같이 하셨는 우리 그 회원님들 보면 같이 했는데 영양소에서 아연하고 셀레늄이 나오고 피부 각질이 나오고 그 림프간 폐쇄하고
가슴샘 지수가 나와서 제가 같이 시작을 혈관 디톡스를 같이 했어요. 우리는 많이 같이 했습니다. 시작을 할 때 세포 디톡스와 이런 같이 했는데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거든요. 자, 그러면 혈관 디톡스란 뭐냐? 혈관 청소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이유는 혈관에 문제가 생기고 방치할 경우에 여러 합병증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져서 목숨까지 잃게 되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혈관이 우리 심장 멎으면 119 그 시간 놓치면 우리 회복될지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혈관 디톡스를 반드시 50세 이상이 되면 저는 권유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솔루션은 산삼생치 간포와 휴젠푸드 2포, 효소한 2포, 장건강 2포, 프리맥 6정. 저는 4개월 동안 6정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 2정, 멀티비타민 2정, 청률비솔 3정. 요거를 4개월에서 12개월 했는데 반드시 당뇨 환자는 오메가3를 주지 않아야 됩니다. 네. 오메가3는 지방산이잖아요. 지방산은 당뇨 환자의 뭐지? 그거, 인슐린, 불량 인슐린이 이거를 소화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오메가3를 공유하시지 마세요. 자, 그래서 알카리 한원수와 운동요법으로 제가 심장이 개선이 되었는데 어떻게 개선되었나? 결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3월 8일 날 요구를 했습니다. 예, 이름 있죠? 저는 홍미애입니다. 단백뇨하고 다 정상이 됐죠. 파란불이죠.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제가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린 시간이 이제 조금 그거 했는데요. 여기 방혜연 씨라고 저기 파킨슨 앓고 계시는 우리 기도 제목에 올라온 분이 있어요. 그분 남편분이 그 조성덕 씨라고 80세 남자분인데 교장으로 명퇴하시고 그 백신 2차를 맞으시고 경피도 대동맥 판막 치환술 수술을 받았어요. 그런데 수술 직후에 일주일 후에 제가 가서 양자 분석을 해드렸는데 신장에 이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바로 이제 디톡스를 들어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병원에서 처방되는 약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들어갔는데 그분이 잘 실천하고 있었는데도 이 원래 신장이 이분이 젊을 때부터 나빴는데 모르고 사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해도 병원에 약하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다시 뇌졸 22년 3월 25일 날 다시 뇌졸중이 와서 병원에 가서 다시 이제 재활 치료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수요일 날 방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입을 말을 띄기 시작하셨어요. 2개월 됐는데. 그래서 두 분이 만나시면서 그러니까 면회가 안 돼서 저희가 이제 의사 면회로 해갖고 이래갖고 갔거든요. 그런데 너무 옆에서 보니까 눈물이 나요. 남편분이 와이프가 그 파킨슨 병이라 10년 넘게 비수발을 하셨어요. 자기 건강도 안 챙기고. 그러던 찰나에 요번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요. 여러분들 그 백신 맞으셨죠? 백신 맞으셨는 분들은 지금부터 혈관 디톡스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게 그 들어가서 이제 어떤 현상으로 내 몸에서 일어날지 지금 몰라요. 제 친구분 그 친구의 친구 3명이 지금 스탠드 받고 부정맥 왔고 갑자기 지금 그런 병들이 와서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했는 이 혈관 디톡스 왜 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느끼시고 한번 메가요법으로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는 더 심한 바이러스가 생기실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날 겁니다. 혈액이 건강해야지 면역력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시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늦게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이웃들에게 많이 전파하셔가 멋진 이로미안들이 되시는 사장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늦게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